20년 전부터 전통인 게 자기가 첫 구속시켰던 피의자 이름이 이제 가명인 거야. 공장 거래 뭐 이번에 뭐 어떤데? 공장이 경찰서야? 네, 공장 경찰서라고 하죠. 선생님, 담배 한 대 피지. 이 새끼 뭐가 없다.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개 더 줄까? 아, 씨. 안녕하세요. 법문 PK 변준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게 영상을 촬영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서 경찰이라는 직에 몸담고 계시는 분과 오늘 정말 편하게 경찰 생활 그리고 변호사 생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재밌게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자리를 마련했고요. 옆에 계신 분이 저하고 한 4,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분입니다. 형 동생 사이로 지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가급적 둘이서 얘기할 때는 말을 편하게 할 예정입니다. 부산에서 쭉 수사해온 경찰관입니다. 이 친구는 부산에서 저 처음 만났을 때 거의 한 1년에 한 100명을 구속시킨 친구예요. 주로 그때 조직적인 범죄로 정말 많은 사람을 구속시키고 그 과정에서 검사를 할 때 알게 됐다 그죠? 재밌는 게 검사들이 골프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골프장을 가면 골프 백에 백네임을 적게 돼 있어요. 근데 검사나 이게 공직자들은 골프장 갔다는 것 자체부터 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명을 쓰거든요. 내가 있을 때는 그때 선배가 나한테 하는 말이 골프면 내가 딱 사고 나니까 그때 20년 전부터 전통인 게 자기가 첫 구속시켰던 피의자 이름이 이제 가명인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처음에는 골프백 이름이 내가 첫 구속시킨 사람이 이름으로 근데 그렇게 했어. 경찰도 그런 거 있어요. 경찰도 이제 밖에서 회식할 때 회사 이야기 하면은 막 좀 이래 시비 붙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공장이라 하거든요. 공장. 너 공장 거래 뭐 이번에 뭐 어떤데 뭐 이렇게. 공장이 경찰서야? 네, 공장 경찰서라고 하죠. 피자라고. 예. 피자는 뭐야? 피자를 줄여서 그냥 피자. 아 피자. 고성이는 고자. 어. 고자 피자 이래 부르는데. 어. 피자들이 진짜 아무 때나 검색해가 변호사 안 샀으면 좋겠어요. 그냥 차라리 혼자 대응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엄한 변호사 사면은 어쨌든 고소장 써주는 것도 우리는 개발사발 써도 고소 보충해서 가름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치. 제일 고마운 변호사는 전화해가 피자 일정 잘 잡아주는 변호사.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는 변호사. 어쨌든 피의자한테 우리가 수사관이 전화하면 일단 쫄리잖아요. 수사관이 전화해갖고 아이 뭐 씨 이러면 왜 이러지? 왜 또 조사하려지? 그게 아닌데 일단 변호사는 말이 통해야 돼요. 내 니즈를 정확히 캐치해 주는 변호사가 고마운 변호사고. 주로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변호사가 어떤 게 유형이 있어? 어쨌든 물어보러 가는 거잖아요. 자기가 힘든 일에 처해서 고소인이든 피의자든 그러면 아니면 아니다. 이거는 이까지는 무조건 될 수 있다. 자기도 어쨌든 법을 좀 만지받고 아는 사람이면은 그리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컨대 이거는 구속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해준다든지. 아예 대도 않은 각하 사안도 이거 무조건 피의자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꼬드기가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굳이 고소인들은 변호사를 과연 살 필요가 있나? 차라리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내가 일하기 편하게 딱딱 만들어와라 라는 걸 생각하는 수사관 진짜 많아. 그게 나쁘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일이 너무 많아. 기존에는 경찰 한 명이 한 20건 이 정도 가지고 있는 정도지만 지금은 80건씩 가지고 있는 경찰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고소인은 피의자는 간에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변호사가 딱 만들어줬으면 그게 질땡큐인 그게 지금 현실이야. 네. 진짜 우리도 고소장, 고발장, 뭐 진정서 이런 거 많이 받아보잖아요. 진짜 억지로 그냥 핵심 사실관계만 넣어주면 되는데 판례까지 인용해가지고 페이지 수 만들고 하는 거 그건 자체는 의미없지. 과연 저게 무슨 어쨌든 수사관이 만약에 어떤 피해를 입은 분이 오셨다 그러면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데 그런 판례들은 우리도 다 찾을 수 알거든요. 찾을 수 있고 엘박스인가 그거 뭐지? 너네도 엘박스 다 써? 엘박스 쓰죠. 엘박스 협찬 좀 경찰관들 엘박스 협찬 좀 해주십시오. 어쨌든 민원인들이 제일 겁나는 건 경찰서 오는 자체가 부담이고 겁나는 거거든요. 같이 와서 이렇게 손도 한번 잡아주고 괜찮습니다. 뭐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누가 앉아있는 자체가 자기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라. 그게 맞아. 오히려 차라리 고소인들한테는 변호인들의 역할이 맞아.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체포영장을 검사한테 청구해서 판사한테 발부를 받았다. 그럼 얘의 일거수일투족은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는 안수까지. 상태입니다. 안수 색깔까지. 그다음에 뭐 인마 차남바부터 A는 그치. 누군지, 그치. 부모는 누군지 그거는 다 알고 가는 이제 모든 준비가 된 상. 항상 현장에는 변수가 많아요. 우리가 문을 두드려서 나오라고 할까? 아니면 문 밖에서 기다릴까? 진짜 이거는 말도 못할 부담감이거든요. 그럼 이제 전날 피의자 집에 불이 켜져 있나 안 켜져 있나 한번 쓱 보고 밤에는 체포를 하면은
힘들어요. 체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압수로 이어지고 압수물 정리하고 이러면은 체포 시간이 20시라도 체포하고 호송하는 시간은 23시 00시일이 되니까 아, 그치. 밤에는 달 수가 없어. 그냥 꺼갈 수 없다. 달 수 없구나 이래. 이제 집구석에 있네 라고 소주 한 잔 물어가죠. 체포영장 들고 직원들 여러 명 데리고 가는 상황이니까 부담이 돼 미치는 거야. 내 혼자 금마 술 한 잔 먹고 금마 집 앞에 가갖고 절도했다니까. 제발 좀 내일 무탈하게 아무 변수 없이. 그러니까 변수란 게 뭐 있겠습니까? 혹시 얘가 우리가 따고 들어갔을 때 뛰어내리진 않을까? 혹시 얘가 소갑 취하는데 도망가진 않을까? 혹시 얘가 갑자기 있는 뭐 약이라도 무가 막 일어나진 않을까? 오만 변수가 우리는 미적보거든요. 기다려가다가 이래 있다가 이제 문이 딱 열리면 띠리링 알죠? 도어락 소리 열리면 바로 그때 딱 따고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있어! 체포영장 보이면서 이 지금 무슨 죄로 지금 체포영장 집행한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변명기가 있다. 앉아가지고 이제 상황 정리하고. 그러니까 그 체포 전에 순간이 미치는 거죠. 스포토토 불법으로 이제 총책이랑 중간관리자가 4명이 체포해서 내려왔어요. 왔는데 아마 들어보니까 자기들끼리 우리 중에 누구 체포되면 체포 안 되는 애가 수임료 부담하자. 이게 딱 있어요. 그럼 약정을 했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변호사 수임료를 부담을 해야 되잖아. 체포되는 애들을 대신해서. 근데 얘가 짬돌을 굴리는 거야. 이 브로커 얘가 제가 정말 좋은 변호사 선임을 했는데 이 변호사님이 이 정도 수임료를 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수임료 주면 구속영장 기각시켜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모르고 있다가 수임료가 들어와 체포된 사람의 가족들이 수임료를 부담했구나. 모아주거나. 그게 이제 어제 제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제 얘기를 했어요. 이거 수임료 관련해가지고 당신들 가족한테 받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아무리 그렇게 3년 지기 친구라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런 타이밍이 있어. 형사님 담배 한 대 피지. 이 새끼 먹고 또. 새끼 또 무슨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라고. 담배 없는데 니 뭐 피노? 연초 피노? 전자담배 피노? 에스거라 사올게. 기분 좋게 사랑하니까. 야, 이 새끼 피라. 뭔데? 엄마들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제일 좋아 우리는.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개 더 줄까? 이게 이제 자기는 이제 모든 걸 다. 그럼 우리는 이제 수월죠. 우린 만세라고 하거든요. 땡큐지. 올 자백을 정말 만세 불러. 땡큐다. 저도 술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검찰에 있는 검사들하고 수사관들하고 술 먹는 게 제일 재미없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맨날 뭐 부장 욕하고 우리 재밌지? 그렇지.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저는 술을 먹고 싶은데 다양한 외부 사람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경찰하고 술 먹는 게 제일 안전하겠더라고요. 그러면 구청에 딱 오잖아요. 제가 그때 그 부서에 관할하는 경찰서의 수사과장님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리거든요. 과장님 이번에 새로 맡은 권유석 검사입니다 하면서 정말 죄송한데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경찰들 수사관이 핸드폰 번호가 적힌 배치표 좀 주십시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 번호를 알았고. 그치 알았지. 배치표를 수사관을 통해서 다 받아요. 받으면 예를 들어서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는데 검사가 기각 이래 버리면 기분 나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내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드려요. 경장 청구하면 기각될 것 같으니까 연락 좀 해주십시오. 내가 그걸 말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경찰들이 제 진심을 아는 친구들은 그 다음부터는 기록을 가지고 직접 와요. 이제 안전한 경찰 친구들이 이야기 나눠보면 딱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거 구속영장 청구해가지고 발부되면 저녁 함께 합시다 라고 해요. 딱 한 잔 먹어보면 이 친구 괜찮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난 친구들이 외부에서 술 먹을 친구들인 거예요. 검사랑 술 먹는 건 영광이거든. 야 나 어제 검사랑 누구랑 술 먹었어. 얘 검사하니까 내가 네 해줄게. 이런 애들 진짜 많거든요. 그게 나중에 자업자들로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만나기가 진짜 힘들어. 드라마와 영화에서는 검사가 일이 없어. 맨날 밖에 돌아다니고 맨날 이쁜 사람하고 같이 뭐 커피 먹고 밥 먹고 갑자기 뭐 정치인하고 권력 뭐 이렇게 말도 하고. 개똥 같은 소리 아닙니까? 솔직히 형사들은 체포영장을 받아서 체포하러 가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뭘 하는지 알고 가는데 경찰관들 중에 제일 위험한 사람들은 지구대 다칠 수 있는 그런 경찰관들이 그거는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신고 출동 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니까 더 위험한데 영화에서는 오히려 형사들이 물론 뭐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것도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검사들도 보면 맨날 뭐 정치 권력들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내가 본 검사들은 맨날 기록에 처박혀가지고 그래. 막 우리도 구속영장 던져놓으면은 검사 청구하기 전까지 집에 못 가요. 어쨌든 청구가 돼야 우리도 이제 보고 이제 법원 전화 내일 몇 시 212호 법정 실질입니다 이러면 그때 딱 퇴근하고 한 잔 먹고 이래 가는데 1시쯤 돼갖고 검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보고 있는데 좀 한 개만 수정 2장 들고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일단 청구는 한단 말이죠. 그치 맞아. 그럼 무조건 가야지. 가야지. 네, 무조건 가야지. 기록은 쌓여있고 자기 혼자 고민은 애가 막 자기도 집에 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
체포 피의자를 영장을 신청하잖아요. 그럼 검사가 청구할 때까지 퇴근을 안 해요. 킥스 계속 새로 고침하다 청구됐다. 그럼 퇴근해. 너무 기분 좋아요. 근데 실질이 딱 열리잖아요. 영장 실질. 네, 실질심에 열리면 사경들은 말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게 좀 나는 맞아. 나도 같은 생각이야. 왜냐면 변호사님들은 어쨌든 피의자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영장 신청서도 볼 수 있고 피의자들을 위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검사 참석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변호사도 할 수 있다 돼 있고 실질적인 사건 두드린 사경은 아무 말 한마디 뭐하고 피의자 이야기만 판사는 듣잖아요. 그치. 내는 기록상으로 거짓말을 한 개도 없거든요. 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다 두드리고 했는데 이제 판사는 피의자 이야기 듣고 가정사정, 변제 가능성 이런 것까지 다 수용하고 그런 부분도 아쉬운 것도 있고 구속 사건 할 때는 검사가 배석에 안 있고 경찰은 뒤에 앉아있잖아. 앉아있죠. 호송이 왔기 네. 때문에. 그랬을 때 센스가 있는 판사들은 거기 계신 분들은 수사했던 경찰분이십니까? 그럼 하고 싶은 말씀 해보십시오. 그런 판사님들이 계셔. 그런 판사님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면 균형을 맞추는 시각인 것 같기도 하고 보면 물어봐주는 판사님이 거의 열에 한 명, 두 명. 맞아 별로 없으시죠. 피의자 이야기는 들어주고 우리 이야기는 안 들어주고 되도 않는 사건 된다고 막 오면은 변호사가 된다던데요? 변호사가 고소장 써주던데요? 미쳐버리라 우리 담당자들은 이게 딱 법리적으로 안 되는데 이상한 판례 다 갖다 붙이고 막 이러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될 것 같지만 실무적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되지도 않는 사건들에 대해서 수임을 해버리는 순간 이 변호사님은 엄청난 고생을 하는 게 보여. 왜냐하면 안 되는 사건을 되게끔 만드는 글 창작부터 스트레스고 더 나가서 의뢰인 대응을 하는 것도 내가 수임해서 했는데 왜 변호사님은 이거에 대해서 되게끔 안 만들어 주십니까? 이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거든. 그래서 보면 우리는 상담 과정에서부터 이건 안 됩니다 됩니다 이래야만 높으면 원활히 돌아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걸 들어달라는 취지로 오는데 고소인한테 바로 전화를 해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수상한 말은 안 믿어. 변호사 말을 믿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해보면 내 말이 맞거든요. 근데 결국엔 고소인들 입장에서 내지는 피의자들 입장에서 변호인은 자기 편이잖아요. 변호사는 맞다는데요. 내만 나쁜 놈 되는 거야. 고소인이나 피의자나 어쨌든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뭐 아닌 건 아니라고 변호사들은 말을 해줘야 된다고 맞아. 저는 보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내용 중에 이해가 안 되는 용어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